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자유우파 세력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문재인 하야 촉구 국민대회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립니다. 전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기총이 주도적으로 주관하는, 그리고 많은 이 자유우파 단체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또는 고교연합, 많은 이런 단체들, 그리고 일반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8.15 국민대회가 다가올수록 지난해 열렸던 8.15 대회와 3.1절 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해에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3.1절 그리고 8.15 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대회 모두 저는 연사로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8.15 대회는 정말 더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연단 위가 완전히 삼겹살 불판 같았습니다. 제가 이 평생 살면서 가장 뜨거웠던 야외 공간이 지난해 8.15 그 연단 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 하야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연설을 할 때도 제가 중심적으로 잡은 주제는 머리, 팔, 다리 5개 부위, 국가의 5개 부위를 총체적으로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대통령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하야, 당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8.15면 문재인이 임기 5년에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이제 문재인 하야라는 함성이 튀어나오고 그 함성이 하늘을 찌르게 될 때 문재인 정권은 흔들리고 섬뜩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옆에 이 8.15 국민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 71년 만에 최대 위기다. 그날 8.15에 문재인은 8.15 기념식에서 아마도 반일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는 8.15 기념사에서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것,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은 건국이라는 것은 아마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8.15 건국 이런 얘기는 문재인의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는 광화문에서 아마도 반일 촛불 집회가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낮에 문재인, 밤에 촛불 집회, 이 두 개의 집회의 길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8.15가 해방보다는 건국의 의미가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진 이 나라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만국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건국 71년 만에 최대 위기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대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국. 그런데 문재인의 망국.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나라의 정신,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켜서 문재인의 뇌에서 기어나온 공산주의자들 파일들, 그리고 국가안보, 이 대표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 제가 세 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군사합의서라고 하는 무장해제가 상징하는 국가안보의 위험, 그리고 완전히 망사가 되고 있는 인사, 그리고 이 초딩 아마추어 국정운영,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완전히 민노총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준 법과 질서가 난도질 당하는 상황. 그리고 완전히 소주성과 난폭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보복 조치에게 빌미를 준 이런 엉터리 같은 감성팔이 과거사 정치,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점, 이런 점들을 전부 한미동맹의 최대 위험,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를 망치는 문재인으로 질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하야라는 함성이 중요한 이유. 시청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자면 아무리 집회의 숫자가 많아도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많은 것이 거품이고 많은 것이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시위대가 청와대로 몰려가서 문재인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고 20%가 되고 10%가 돼서 그런 동력을 얻어서 시위대가, 우리 우파의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 한다면, 그래도 그때는 문벼천과 언론과 물개박수 언론이 그대로 있을 것이며, 아마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런 언론을 방패 삼아서 아마도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계엄령을 내릴 겁니다. 위수령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계엄령을 내릴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지 못하지만 문재인 하야라는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청와대를 덮고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에 얘기한 10만이 모이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 이 광화문시청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국가의 중추 공간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집회와 시위, 이런 것들이 현재 그 규모로 봤을 때 대략 현대사에서 4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87년 7월 9일 이한열군의 장례식, 그리고 광우병 소동,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2009년에 노무현이의 노제, 자,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최순실 사태 탄핵 촛불. 그 규모로 봤을 때 4개의 집회가 역사적으로 기억이 되는 이런 집회들인데, 이 자유우파가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대회에 만약에 10만 명이 모인다면, 자, 10만이라는 숫자는 광화문시청 남대문 끝 밑까지 꽉 채우면 10만입니다. 10만이면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이 모이게 된다면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겁니다. 다섯 번째, 우파의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는 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손과 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증명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에 매우 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우파는 왜 민언련을 못 만드는가? 민주언론 시민운동연합 같은 좌파가 박근혜 정권 때 우파의 각종 논객과 이 우파 방송들을 공격하는데 완전히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들었던 이 민언연, 이런 방송 모니터링하는 이 철저한 감시 기구, 이런 것을 왜 못하느냐? 우파에게 돈이 없냐? 사람이 없는가? 정당이 없는가? 제가 한국당에도 여러 차례 주문하고, 그리고 우파의 재력가들에게도 호소를 했습니다만은
물리적인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생업 걱정 없이 24시간 이 문벼청과 좌편향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에게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내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를 왜 우파는 못 만드는가? 우파가 항상 실행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8.15 국민대회는 우파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 행동으로 하는 시민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15의 열기를 8개월 후인, 정확하게 8개월 후인 내년 4.15 총선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문재인 하야라는 함성의 열기를 내는 4.15 총선으로 가져가서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문재인의 예산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과반수 150석, 이것은 내년 4월 총선에 얻어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자들이여 모두 8월 1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나오라.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이 주도하는 이 집회에 많은 우파 단체와 우파 세력들, 일반 시민들, 나라 걱정하는 남녀노소들이 대거 모여서 10만의 파도를 이룰 때 문재인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